네.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지났죠. 이분 역시 취임 후 1년이 지났는데 그 지난 1년을 코로나와 함께 한 분입니다. 바로 정세균 국무총리신데요. 자, 전화로 정세균 총리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국정 현안이 있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총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중에서 총리님을 두고 코로나 총리 이렇게 부르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코로나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 어떤 의미입니까? 극복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죠. 첫 번째 대상. 예, 그럼 두 번째, 세 번째가 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좀 참겠고요. 예. 자, 저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300명대로 좀 내려가는데 추세는 좀 잡혔다고 평가를 하세요, 총리님? 조심스럽게 아마 그 피크를 지나서 음흠. 안정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네, 이제 과거에는 그 집단 감염이 중심이었는데 네, 지금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위험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음, 그래서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럼 또 한 번의 고비는 설 연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설 연휴가 고비까지는 아니지만 설 연휴를 우리가 잘 넘겨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백신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엊그제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런 네,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코백스에서 아마 첫 물량이 코백스 쪽으로 해서 들어올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했는데 좀 네.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제일 먼저 계약을 한 1,000만 명분 중에 네. 그 초도 물량이 음흠. 2월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양이? 뭐 한 10만 명분 이런 정도. 10만 명분. 예, 10만 도즈. 그러니까 예. 한 5만 명분. 아, 5만 명이네요. 예,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언제 들어온다라고 딱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 그러면 2월 초에 받을 수 있겠냐 네. 하는 연락이 와서 예. 받겠다. 오.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예.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월 초중순에는 바로 그럼 최초 접종이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1차 접종 대상은 의료진인 게 맞습니까? 그것은 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네. 현재 그 TF가 구성되어 있는데 네. 뭐 의료진 또 고위험군 뭐 이렇게 해서 쭉 그 순서를 어떤 순서를 할 것인가를 음흠. 긴밀하게 이제 의논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세밀하게 그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어서 예. 당장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나오는데 이해가 안 돼서 좀 드리는 질문이니까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총리님. 예, 일부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예. 우리가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오보입니까 이거?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 가짜 뉴스 같습니다. 그 가짜인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예.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뭐 어느 누구도 네. 그런 주장을 하거나 그런 요청을 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백스 한 5만 명분이 일단 먼저 들어오고 그 이후 거는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까? 그렇죠. 아직은 이제 대충 이러이러한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 확인이 완전히 되었거나 이렇게 이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뭐이든지 말이 먼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2월 달에는 접종이 시작된다. 그리고 접종이 쭉 이어지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 안전성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우리 식약처에서 네.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도 잘 수집을 하고 있고 예. 우리 스스로도 이제 어떤 그 백신을 쓰려면 우리가 허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식약처가. 네, 네, 네. 무슨 뭐 미국이나 영국이 허가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식약처가
검증할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음흠. 또 우리 제도가 우리 스스로가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해야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약처가 파이자 거든 뭐 아스트라제네카 거든 모더나 거든 전부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접종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제는 브라질 바이러스까지 나오던데 이것도 네. 계속 지금 추적 조사는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질본이 예. 아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있어서 네. 영국 변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금방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들의 방역망은 철통 같다. 음. 감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야기랑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건데요. 또 이것도 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날 국회 그 본회의장에서 이제 대정부질의 답변을 하시다가 울컥하셨어요. 예. 그때 이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이제 뭔가 국민들 사이에서 마치 화제가 됐었는데 네. 왜 그러셨어요? 이제 그 질문하는 의원님께서 네.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 중에 그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이거 뭔가 이 국가가 힘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중에 예. 제가 사실 그 자영업자들하고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이 만났고요. 네. 명절 때만 되면 또 뭐 통인시장도 가고 창시시장도 가고 하면서 자영업자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지난 1년 동안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가 울컥했습니다마는 네. 그것을 저는 동력으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완화해주거나 해소해주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겠다. 네. 그런 결심을 다시 하게 되었죠. 알겠습니다. 물론 뭐 그 근원적인 해결책은 방역이겠습니다만 네.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 거니까 예. 결국 이제 그 정부 지원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원금입니까? 보상금입니까? 성격이? 지원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총리님?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그 원칙이라고 할까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을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도 많이 겪지 않아요, 우리가? 네. 풍수해 같은 거 말이죠. 네네. 그런 때도 우리가 정부가 보상을 한 게 아니고 재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자체가.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수해가 났을 때도 우리가 정부가 재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죠. 보상이 아니고. 예. 이제 무슨 자연재해 같은 것은 천재지변인데 그게 꼭 그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한다 이런 이제 이 입장이었는데. 총리님 잠깐만요. 그것과,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지금 질문을 드리고 구제약이 발생을 해서 네. 돼지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 예. 돼지 한 마리당 얼마씩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조류독감이 왔을 때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접근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영업 금지를 하거나 제한을 하는 것은 네. 물론 방역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네. 정부가 경제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재지변하고는 다르죠,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근거가 없이는 집행을 못 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정부도 어떻게 이런 경우에 대비할까 고심을 하고 있지만 네. 국회에 여야를 불문하고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서 이런 경우에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점은 이제 제가 그 매주 월요일
대통령께 주례 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님과도 여러 번 논의를 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입니다. 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헌법에도 보면 법률로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법률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네네. 일단 여기서 그럼 두 갈래 질문을 좀 그러니까 드려볼게요. 첫 번째, 1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좀 그 미리 앞당겨서 법률 정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결과론이지만 예, 일단 이런 지적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정부 입법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안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도 혹시 그런 움직임도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예, 그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 처음에 작년 초에는 그래요? 예. 예. 위드 코로나란 말이 작년 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네.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네. 이제 방역에 우선했죠. 예. 방역에 집중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영업을 정지시키고 한 것은 최근의 일이죠. 그냥 과거에 작년에만 하더라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심각했고 수도권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수도권이 심각해질 경우에 어떻게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 방역에 집중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 보상을 하려면 그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년 예산은 이미 재작년에 만들어진 상태이고 음흠. 또 이제 그렇게 그 큰 지금처럼 3차 유행처럼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져서 영업을 정지시켜야 될 상황은 예. 그러기 전에 방역에 성공할 작정이었지 음. 영업을 금지시키고자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예. 또 이제 추경을 4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추경을 통해서 가능한 한 물론 그 채권을 발행해서 했습니다마는 최대한의 지원을 정부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것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 4번이나 걸쳐서 이 추경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예. 이 정부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음흠.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금년에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지금 작정입니다. 의원 입법안이 몇 개가 발의가 된 건 좀 이따 질문 드려보겠고요. 일단 정부 발의안으로 정부안이 혹시 좀 그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정부에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러면 또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예. 등등 예. 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법안을 성안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법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 정부는 상반기 안에는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회에 나온 걸 보면 그래서 임대료의 절반을 그러니까 정부도 일정하게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영업이 그러니까 안 될 경우에 최저임금에 준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건 보상이죠. 보상해주는 방안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임대료에 관해서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미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삭감해주면 네. 그러면 정부가 세금으로 50%를 감면을 해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 4차 추경을 하면서 예. 이걸 아닙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면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50%에서 70%로 높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임대인이 좀 착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정부도 네.
이 좀 같이 분담을 해서 네네.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상 말고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엊그제 기자회견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 뉴스데스크에 출연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그 경기 진작이 필요한 차원의 그러니까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는 경기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주행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네. 좀 교통정,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총리님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력이 있는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을 옛날에는 형평성이나 뭐 또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정도로 중앙정부가 심각하게 통제를 해왔는데 네, 재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여력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그걸 권장을 해야지 그걸 못하게 할 이유는 없죠. 그럼 이낙연 대표의 어제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현재는 예, 방역이 우선 아닙니까? 예, 지금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방역이 우선이다 그러면은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모든 국민들에게 다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혜택을 본 국민도 계시고 네, 그 전이나 다름없는 분들도 계시고 피해를 많이 본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어디다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차등 지원을 하는 게 옳다. 예.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총리님 말씀을 정리하면 경기도가 지금 속도 위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제가 이제 이제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네. 만약에 예. 우리가 이제 이 재난이 다 극복이 됐다고 봅시다. 코로나19가 이제 정말 안정화가 됐다. 네. 그러면 이거 소비 진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돈을 써줘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모두에게 그 지원을 하는 것도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러면 권장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야기했으니까 잠깐 요거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예. 어제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해서 비교적 명시적으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상황 종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잘 보시면 네. 이제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하여튼 현재는 이 이슈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예.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네. 제가 왈가왈부하지 알겠습니다. 않는 게 알겠습니다. 온당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해갖고 파문이 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런 발언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요. 예, 이제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예. 이제 좀 더 신중하셔야 되죠. 그런 발언은.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에서 예. 4대강 보호 관련해서 일부는 해체하고 일부는 상시 개방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근데 지금 시행 시기를 환경부가 지자체나 주민하고 협의해서 보고하라라고 지금 했거든요. 예. 결국 이거는 좀 너무 미룬 거 아니냐, 떠넘긴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 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예, 정부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네,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네,
유역의 물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금강과 영산강의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받아서 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그것을 확인해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논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아니면 또 지역의 이 농민단체 등 많은 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간의 논의를 오랫동안 걸쳐서 예. 이제 그래서 만들어낸 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네.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방향이 한번 잘못 가면 이게 냉탕온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원칙 이 방향을 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 대한민국은 영원히 존재할 터인데 네. 6개월 1년이 빠르고 늦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유형물관리위원회가 신중하게 잘 결정을 했다고 보고 그렇군요. 또 국가물관리위원회도 그냥 또 받아서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위원들이 거기에는 민간 위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을 이제 통과하는 절차를 어제 거친 것이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언론이나 정가에서의 어떤 분석을 종합해서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총리님께서 코로나 방역이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보이고 진정이 되면 예. 이제 여의도로 돌아가실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던데 맞는 전망입니까, 총리님? 여의도라면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말고 대선 준비에 들어갈 거다. 더 그럼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정치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제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저의 현재 입장이어서 네. 그 다음에 뭘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는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총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균 국무총리였습니다.